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만남 이후에 한중 관계의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이런 시국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 중국을 방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중도 중국 방문도 사실은 이제 작년 연말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더 방중에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대화하고 더 소통해야 됩니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 왜 이런 뇌물성 비용 부담을 지원받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충분히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한중 관계 갈등이 불거지는 이 시국에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 거를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원래 정해진 일정이었고 문화 교류 차원에서 갈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이런 시국일수록 더 가서 좀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원 외교 해야죠. 원칙적으로 저도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냐는 거죠. 물론 지금 있는 얘기는 작년 연말부터 추진이 돼 왔고 그것이 시기가 이번 시기였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한미관과 밀착되고 한중일 삼각구도가 동북아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재편 구도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좀 긴장하고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이 바로 북한의 전략과 같은 통미봉남.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 해서 통미봉남이라 그러는데 중국의 올해부터 한국에 대한 전략이 이른바 통야 그다음에 그 봉여입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통하고 여당은 안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우회로를 택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그 전략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중국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의도 제가 알고 있는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간 겁니다. 가서 간 이유는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기조는 외교적 기조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됐었는데 결국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이끌어내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가치외교, 동맹외교, 한미일 삼각구도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에게 정말 그 판을 깔아줘가지고 중국의 입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게 하는 그 유튜브 생중계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그럼 왜 지금 굳이 갔어야 하는가? 저는 제가 보기에 시기를 조금 한두 달 유예해도 될 문제인데 지금의 저 일진, 이진으로 나눠가지고 연속적으로 가서 저렇게 그 중국이 원하는 일정을 소화해 주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의원 외교이지만 최소한 의원들의 외교도 정치는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통 크게 국익 외교를 좀 더 지향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워 보이고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그 방문이 충분히 예고가 돼 있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 이게 더 외교적 결례가 되고 오히려 한중 관계 더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데서는 국가 간의 외교지만 의원 외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정서가 이러하니 정치인들이야말로 국민 여론에 민감하신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싱하이밍 대사의 어쨌든 이 논란이 조금 가라앉으면 우리가 그때 방중하겠다. 오히려 그게 더 떳떳하고 선출직 의원다운 그런 권력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이 대단히 아쉽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완전히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왜 가느냐라는 것을 이제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은 이런 와중에라도 가서 교류하는 게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중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론가 입장에서 제3차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그 중국과의 어떤 그 소위 배팅 발언이나 아니면은 뭐 티베트 인권 문제가 지금 오염수 문제를 과연 덮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배팅 발언을 대통령실과 여권이 지금 이제 아주 총공세에 나서고 있어요. 배팅 발언이 우리 국익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한미일 공조에 배팅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저자세 외교. 그러니까 여권은 일본의 저자세 외교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중국의 저자세 외교하고 있다고 칩시다. 서로 그렇게 주장하니까.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느냐 이거.
티벳 인권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까요? 아니면은 당장 오염수가 방류돼서 소금 사재기하고 미역 사재기하고 이게 피부에 와닿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를 갖다가 질타할 때 자신들이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이 두 개가 마치 동격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네.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은 네. 베팅 발언이나 티베트 발언이 피부에 확 와닿기보다는 네. 오염수 방류 문제에 지금 마치 그거를 마실 수 있는 것이냐 얘기하는 네. 그런 여권의 어떤 그 분위기가 오히려 더 국민들의 자존심이나 아니면은 삶의 안전에 해치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중국의 어떤 그 저자세 외교, 민주당의 저자세 외교로 덮으려고 해도 이거는 덮여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사실 김용남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중국 방문을 함께 하려던 의원들이 있던 걸로 2명이 알려졌는데 원래는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두 사정이 있어서 못 갔다 사람들은 이제 그랬어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 당회와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하고 분위기하고 맞지가 않죠. 첫 번째 지금 국회 회기 중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12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돼서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본회의 시작하는 날 출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작년 9월 1일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다 회기를 잡고 있어서 언제 떠나더라도 국회 회기 중입니다. 예. 이게 뭐 이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외유를 출발하는 시점이 대단히 좋지 않았어요. 6월 초만 해도 본회의나 뭐 이런 건 없었는데 본회의 시작하는 날부터 출발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방문 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티벳 지역을 방문하는데 만약에 티벳 지역을 방문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티벳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방문 승인을 안 해줬을 거예요. 예. 근데 이른바 그래도 정치한다는 사람이 중국 가서 그것도 가장 인권 문제가 심각한 티베트 가서 인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고 예. 문화 행사만 보고 온다? 아, 그러면 왜 가요, 거기를 도대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방중이 철저히 문화교류 네. 차원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맞지 않아요. 티베트 방문해서 문화교류만 할 것 같으면 거길 가질 말아야지 차라리. 네. 어디 유람단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하더라도 이번 방중은 대단히 옳지 않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한 대변인 지금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권에서는 친일 외교, 야권은 친중 외교 이런 식의 프레임이 하나로 좀 이렇게 구성이 돼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난주 한번 보도를 보니까 이게 총선에도 이런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더 강화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외교라는 게 같은 국익에 우선해야 하는 거 당연합니다. 아닙니까? 예. 좀 안타까운 목소리를 얘기하는 저는 최우선 분들도 과제는 있고. 예. 외교는 국익이고 예.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국민의 이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이 티베트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중국에 간 의원 외교 가지고 좀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9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안문 성로에 올라서 예. 중국 인민해방군 사열을 받습니다. 네. 그 옆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있었고 그 왼쪽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었어요. 네. 그 일 때문에 한미 동맹, 미국의 동맹국 국가 원수가 유일하게 참석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미 정가가 좀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우리 민주당이 하고 있는 외교를 비판하는 당시 보수 매체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당시에는 기자였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존중했습니다. 모든 외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토니 블링턴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왜 이 시기에 갑니까? 그럼 빌 게이츠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왜 이 시기에서 만납니까? 이렇게 비판해야 됩니까?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국의 외무장관은 중국에 왜 갑니까? 뉴질랜드 총리는 중국에 왜 갑니까? 다 이거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편향적인 일방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서방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외교가 바뀌고 있어요. 네. 우리 두 분의 앵커께서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디커플링이었어요. 관계를 절단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디리스킹으로 바뀌었어요. 네. 위험 관리입니다. 근데 우리만 지금 가치 외교라는 환상에 빠져서 몽상에 빠져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무슨 뭐 친중, 친일 프레임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우리 입장에서 중국이 적자국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국가가 손해보고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나아가게 할 방법을 찾아야지. 네. 이거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주당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님 위험한 말씀하셨습니다. 사선 의원의 울산 시장까지 하셨어요. 네. 초청국이 초청 비용 됩니다. 모든 나라가. 근데 이걸 뇌물성 외유라고 하십니까? 집권당 대표가? 아, 비용을 이제 중국이 부담한 데 대해서 한 이거는 말씀이시죠? 저도 국회에서 근무할 때 국회의장들도 초청할 때 그 네. 나라에서 비용을 일정 부분 됩니다. 네. 초청국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사선 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십니다. 아무리 민주당 믿고 공격하고 싶어도 네. 이런 표현 하시는 거 과합니다. 네. 이건 집권당 대표가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교가 언제까지 갈등 관계를 하면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출구 전략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